안녕하세요. 오늘 9강째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것은요. 지난 8강에서 배우셨던 불규칙 동사에 이어서 나머지 하나 애가 이로 변하는 불규칙 하나 마저 배우시고요. 그리고 에스타르와 아이 동사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은 1인칭 고변화 동사라는 불규칙 동사가 있거든요. 그 불규칙 동사 배우시고 9강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지난번에 배우셨던 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어요. 맨 처음에 뭐 하셨었냐면 어간 모음 오가 우회로 변하는 동사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동사가 도르미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도르미 잠자다 이런 동사였었어요. 여기에 오가 우회로 변하게 돼서 어떻게 변하냐면 장화 지난 시간에 그렸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하고 3인칭 복수에 해당하는 것까지만 모음이 변화하고, 자, 여기 1인칭 복수와 2인칭 복수는 모음이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도르밀 하면 IR로 끝나는 동사니까 OSE, 이모스, is, e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uermo, duermes, duerme 그냥 여기는 dormimos, dormis 하고 duermen 이렇게 된다는 얘기 했었었죠. 그렇죠? duermen.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오가 우회로 변하는 동사 이렇게 변하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저희가 했었던 게 뭐냐면 애가 이해로 변하는 동사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가 이해로 변하는 동사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empezar, comenzar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일단 시작하다 하는 empezar을 한번 해보시면 empezar 여기에 간 모음이 변화하는 거니까 말 사이에 있는 모음 있죠. 간 모음. 그러니까 애가 여기 두 개 있지만 얘가 변화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가 empiezo 이렇게 변했던 거 기억나시죠? empiezo, empiezas, empieza, empezamos, empezáis, empiezan 이렇게 변화했었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고 오늘 배우실 것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오가 우회로 변하는 동사, 애가 이해로 변하는 동사 이렇게 두 가지였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애가 이로 변하는 동사 오늘 하실 거예요. 애가 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오늘 배우실 동사가 pedir인데 pedir는 요청하다, 청하다, 뭐뭐 해주십사 하고 부탁하다 뭐 이제 이런 동사거든요. 자, 얘가 IR이니까 얘 먼저 변화시키고 하죠. OS에 imos, is, en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자, pido, pides, pide. 자, 이제 장화 안 그려도 다 아시죠? 그렇죠? 장화 안 그려도 여기는 다시 그대로 pedimos, pedis 이렇게 어감 모음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다시 piden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시면 어감 모음이 어디만 애가 이로 변하니까 얘만 변했다. 그죠? 그래서 외우실 적에는 yo pido, tú pides, él pide, ella pide, usted pide, nosotros pedimos, vosotros pedís, ellos piden, ellas piden, ustedes piden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애가 이로 변하는 동사, 어감모음 변화 동사인데 자, 잠깐 화면을 먼저 보세요. 보시면 여기 pedir 요청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청하다 하고 보시면 pido, 애가 이로 변하니까요. 그쵸? pides, pide, pedimos, pedis, piden. 그래서 자, 우리가 계속 했었던 그 장화 여기만 어감 모음이 변화하고 여기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에는 모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나왔죠? 자, 그 밑에 예문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자, 보세요. Juan pide una pizza. Juan은 pedir 요청하다, 청하다. 여기서 이제 요청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주문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아는 피자 하나를 주문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밑에 예문 보시면 nosotros 자, nosotros 사실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왜요? 뒤에 pedimos만 딱 보면 이게 nosotros라는 거 아니까요. pedimos el permiso de trabajo al gobierno. 자, 이 permiso 하면 허락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허락을 요청한다. 그런데 그 허락의 뭐의 허락? trabajo는 일이에요. 일. 그래서 el permiso de trabajo 얘 다 합해서 뭐다? 노동 허가다. 노동 허가. 그쵸? 일하는 허가 이거죠.
그 다음에 al gobierno, 정부에게. 이 gobierno는 정부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서 요 여기 나온 대하고, 그 다음에 al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스페인어에 전치사 여러 가지 있어요. 전치사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올 때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전치사 일단 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얼른 지워야지. 그래서 무엇 쓰이 이렇게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이거예요. 스페인어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영어나 한국어에서 쓰이는 그 명사 연결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사 연결 구조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어 뭐 여름방학 그러면 여름이라는 명사랑 방학이라는 명사랑 합해져 가지고 여름에 있는 방학 혹은 여름의 방학 이런 뜻이잖아요. 예? 영어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summer vacation 이렇게 얘기하면 여름, 방학, 명사 연결 구조로 앞에 명사가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스페인어에서는 그런 명사 연결 구조가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학, 대, 여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이렇게 여름, 방학. 한국말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스페인어는 그렇게 쓰지 않고 방학, 누구의? 아니, 여름의. 이렇게 꼭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치사 대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런 소유 연결하는 무엇의 하는 대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또 쓰이는 것은 무엇에 관하여 이렇게도 많이 쓰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전치사 아는 말이죠. 누구누구에게 어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예문 다시 보시면 보세요. el permiso de trabajo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우리도 보면 보세요. 노동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허가 이렇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동, 허가 이렇게 쓰지만 스페인은 어떻게 한다? 허가, 대, 노동 이렇게 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렇죠? 그렇게 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알 누구누구에게 할 때 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누구의? 정부에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에가 이로 변하는 동사 여러 가지 예 나왔어요. 그래서 repetir, seguir, servir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repetir은 말이죠. 반복하다 이러면 얘는 여기에 나온 이 re는 사실은 앞에 접두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감 모음은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애는 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면 된다? repito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repito, repites, repite, repetimos, repetis, repiten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seguir에는 좀 보실 게 있어요. 뭘 보셔야 되냐면 자, seguir 보세요. 동사 변화할 때 애가 2로 변하니까 이제 얘가 2로 변할 거거든요. 그리고 1인칭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시다시피 고가 돼야 되잖아요. 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C 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얘는 어디 갔어요?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맨 첫 시간 발음 배울 때 생각나세요? 개, 기 생각나시죠? 그쵸? 얘는 발음 자체가 구이가 아니라 기예요. 그쵸? 그런데 스페인어는 말이죠. 본래 그 철자가 발음을 따라가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발음이 이렇게 나면 철자는 그 발음을 맞춰주려고 철자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사 이렇게 seguir 이렇게 되었을 때 seguir 그럼 1인칭 변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sigo 이렇게 돼야 맞죠. 그쵸? 그리고 그거에 맞는 sigo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스페인어가 가, 고, 구, 개, 기 이렇게 쓰는 철자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상 기는 이렇게 됐는데 고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 변화가 sigo 그 다음에 see 그 다음에는요 see guess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발음상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see, guess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렇죠? sigue. 그 다음 seguimos,
seguís, siguen. 이렇게 동사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스페인어는 발음이 먼저다. 철자는 발음을 따라간다. seguir, 기르니까 sigo, sigue, sigue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eguir 동사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servir 동사죠. servir는 봉사하다 이건데 자 화면 보시면 servir 보시면 servir 자 여기가 이해가 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irvo, sirve, sirve, servimos, servis, sirven 이렇게 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예문을 보시면 La profesora repite la pregunta despacio. La profesora, 선생님이, 근데 여자 선생님이죠. repite, 어디에서 왔다? repetir에서 왔는데 여기에 에가 이로 변했다. 그쵸? 그래서 repito, repites, repite. 선생님이 la pregunta despacio, 보세요. la pregunta, 질문을 despacio, 천천히 repite. 반복하신다. 그래서 la profesora repite la pregunta despacio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질문을 천천히 반복하신다. 그 다음 문장 ella sigue el consejo de sus padres. 자, sigue, seguir 뭐예요? 계속하다. 혹은 또 무슨 뜻이다? 따르다, 따라가다 이것도 seguir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ella sigue el consejo de sus padres 하면 아버지의 부모님들의 충고를 따른다 그 얘기죠. 그 여자는 부모님들의 충고를 따른다. 그 다음에 el camarero nos sirve los platos. camarero는 웨이터예요, 그렇죠? 웨이터가 우리들에게 자 이 목적 대명사는 이제 바로 다음 11강에 나오는 것 같던데 곧 다시 배우실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세르비를 한다, 봉사한다, 가져다 준다, 서빙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뭐를요? 요리들을. 플라토는 접시 혹은 요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웨이터가 우리들에게 요리를 대접한다, 가져다 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스타르와 아이의 용법 보시겠어요?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에스타르와 아이인데 보시면 스페인어에 있다라는 뜻이 있다, 무엇이 있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estar와 i라는 동사예요. estar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쓰인다는 건 전에 esero와 estar 동사 비교할 때도 배우셨고 estar 동사 따로도 배우셨어요. 그래서 estar가 원래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다 위치 혹은 무엇의 상태 어떤 상태이다 이렇게 두 가지 쓴다고 얘기했었죠. i도 똑같이 어디에 무엇이 있다 이런 뜻인데 말이죠. 에스타르와 아이는 한국말로는 똑같이 있다라고 쓰지만 의미상으로는 굉장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에스타르는 이미 있는 어떤 물건, 이미 존재하는 너와 내가 다 알고 있는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다라는 위치를 이야기해주는 반면에 아이는 말이죠. 무엇이 있다 없다 존재 유무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에 책상이 있다? 이 방에 책상이 있어. 그럴 때는 I를 쓰고요. 그 책상은 어디 있어? 그 책상 방 안에 있어. 이럴 적에는 에스타를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까요? 잠깐 그러면 예문을 보시면서 하시면 될까요? 자,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estar와 I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Los libros están en la mesa. 우선 말이죠. 여기 이렇게 정관사 los를 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관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존재하고 있는 명사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정관사는 정해진 명사. 우리 서로가 다 그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어떤 명사 앞에 쓰는 것이 정관사잖아요. 그래서 los libros, 그 책들, 너하고 나하고 알고 있는 그 책들 말이지 그 책이 어디요? 테이블 위에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책이 있다, 책이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고 그 책의 위치가 바로 테이블 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도 보시면 El pirámide del sol está en México. 태양의 피라미드는 멕시코에 어디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의 피라미드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이에요?
그건 어디 있는데? 그건 멕시코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Hay un ordenador en la clase. 보세요. 교실 안에는 en la clase, 교실 안에는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컴퓨터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게 교실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실 안에 말이죠.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그쵸? 없지 않고 있어요. 존재의 유무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 밑에도 보세요. 이 문장, hay bolígrafos en el escritorio. escritorio, 책상에 bolígrafos 하면, 볼펜, 그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책상에 볼펜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책상에 볼펜이 있어요? 없어요? 볼펜이 있어요. 존재의 유무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 밑에도 보시면, 여기 hay muchas personas en la calle. 자, en la calle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존재 유무를 나타낼 때는 I를 쓰고 이미 있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이미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다시 그 위치를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고자 할 적에는 에스타르 동사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방에 여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그 방에 여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묻게 되면 그때는 뭘 쓴다? I를 써야 된다. Hay alumnas en la clase? 그 교실에 여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요. 그렇죠? 여학생이 있어요? 그럼 여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C 있어요. No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학생들이 교실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여학생들이 교실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학생들이 뭔가 뭐 영희, 순이 다 이런 여학생들이 다 지금 교실에 있나요?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están las alumnas en la clase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학생들이 교실에 있나요?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실 것은 뭐냐면 estar 어디에 있다 하는 말의 주어에는 보통 정관사를 같이 쓰는 반면에 I 다음에는 정관사가 있는 명사가 나오지 않고 무관사 명사가 나오거나 그냥 복수 명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정관사는 정해진 명사 앞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I 무엇이 있다 없다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 앞에 정관사 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에스타와 I 구분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불규칙 동사, 또 다른 종류의 불규칙 동사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어요. 자, 화면을 먼저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말이죠. tener 같다 이런 뜻인데 tengo, tienes, tiene, tenemos, tenéis, tienen 해서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좀 다르다 이런 느낌 가지시죠. 우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이렇게 장화를 그리려고 했더니 누가 다르다? 얘가 다르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tener는 애가 이해로 변하는 불규칙이고 자 거기다가 플러스 여기 1인칭이 고변화 동사다. 우리 이제 흔히 1인칭 고변화 동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1인칭이 고변화 동사다. 그러니까 1인칭에 여기 말하는 이 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1인칭 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음이 안 변해요. 여기 그대로 있죠. 그쵸? 그래서 땡고, 1인칭만 땡고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애가 이해로 변하니까 똑같이 tienes, tiene, tenemos, tenéis하고 tienen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자 장화여서 어간모음 변화하는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다 플러스 여기 1인칭에 해당하는 것 1인칭에 해당하는 것은 고로 변하고 그리고 애가 이해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땡고 얘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tienes, tiene, tenemos, tenéis, tienen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거 떼내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 갖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예문을 한번, 화면에 예문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tengo un hermano y una hermana. 보세요. tengo un hermano y una hermana. 나는 가지고 있다. 그쵸? un hermano, 하나의 남자 형제, 그리고 하나의 여자 형제. 그쵸? 그래서 뭐 언니인지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여동생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남자 형제 하나와 여자 형제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쓸 때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게 tener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보시면 hoy tenemos una clase de español. 그래서 오늘 스페인어 수업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들은 tenemos니까 우리들은 스페인어 수업이 하나 있어. 이 얘기죠. 그렇죠? hoy 오늘 우리들은 가지고 있다. 무엇을? 스페인어 수업 하나를. 그쵸? 그렇게 된 것이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예문 ¿Cuántos años tienes? 자, 이거 보시면요. 이 año가 말이죠. 해, 년 이거예요. 몇 해, 몇 년 이거 있죠? año 쓰니까 여러 해를 얘기하는 거죠. cuántos는 영어에 how many, how much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몇 년을 가지고 있니? 무슨 말일까요? 나이가 몇 살이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몇 년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써요. ¿Cuántos años tienes? 자, 이 문장은 따로 외워두시면 많이 쓰죠. 그렇죠? ¿Cuántos años tienes? 너는 몇 살이니?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tengo 몇 살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19 우리가 12강에 가면 이제 숫자 배우실 텐데 19는 19라고 읽고 이 밑에 tengo 19 años 이렇게 더 쓰셔도 돼요. 혹은 그냥 줄여서 tengo 19 여기까지만 읽으시던지 아니면 tengo 19 años까지 가면 19살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uántos años tienes? 할 때 몇 살이냐 할 때도 tener 동사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Ellos tienen que tomar el avión para París. 자, 이거 좀 보실 거 있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스페인어에 tener que 하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요. 그러면 이 동사 원형 해야만 한다 이런 표현이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책을 읽어야만 한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책 읽는 동사를 많이 쓰게 되네요. 그렇죠? 나는 책을 읽어야만 해. 난 그 책을 읽어야만 해 할 때 자, 나는이니까 tener에 나에 해당하는 건 뭐다? tengo. 그렇죠? 1인칭 고변화 동사였었어요. 그렇죠? tengo que 그 다음에 읽다. 생각나시죠? leer el libro. 그러면 그 책을 읽어야만 한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tener que infinitive 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게 되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다시 예문 보시면 Ellos tienen que tomar el avión para París. 이렇게 썼잖아요. 그들은 뭐뭐 해야만 한다. 뭐 해야만 한다? tomar el avión 비행기를 타다. 이 빠라는 말이죠. 전치사. 이 빠라는 어디를 향해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일반적으로 쓰는 전치사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쓰는 전치사는 이 빠라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누구누구를 위하여인데 여기서는 어디를 향하여도 똑같이 빠라라고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빠라 파리스 파리를 향하여. 그래서 파리 행 비행기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tenemos ellos tienen que였었죠. 그래서 그들은 tienen 자 그들이니까 tienen que 보세요. tomar el avión 비행기를 타다. 그렇죠? para 근데 그 비행기가 어떤? 이 para가 원래 무엇을 위하여 이런 뜻인데 이렇게 쓰면 para 파리스 이렇게 쓰면 파리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프랑스 파리를 스페인어 파리스 이렇게 써요. 그래서 파리행 비행기를 타야만 한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1인칭 고변화 동사 굉장히 여러 종류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 일단 보시면 첫 번째 나온 게 poner, 자, poner 놓다 이런 뜻이에요.
보시면 1인칭만 뽕고 이렇게 해서 고변화 동사 됐고요. 나머지는 다 규칙이에요. 그쵸? 뽕고, 뽀네스, 뽀네, 뽀네모스, 뽀네이스, 뽀넨. 그쵸? 그래서 뭐 모음이 변화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무엇을 놓다. 자, 그 예문 먼저 보시면 여기 밑에 뽕고 los libros en la mesa. 테이블 위에 책들을 내가 놓습니다. 이렇게 쓴 거죠. 그쵸?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salir, 나가다. 어디로 나가다. 얘도 규칙 변화예요. 뭐만 다르다? 1인칭만 고변하다. 살고. 그쵸? 이거 살로 이러시면 안 돼요. 살고 하고 나머지는 규칙이에요. 살레, 살레, 살리모, 살리, 살렌. 그쵸? 그거의 예문 어디 밑에 여기 보시면 mucha gente sale a la calle después de cenar. después de 뭐뭐한 이후에 스페인어에서는 말이죠. 전치사 다음에 항상 어떻게 한다? 동사 원형을 쓴다. 왜 영어에서는 전치사 다음에 ing형 동명사 쓰잖아요. 스페인어에서는 전치사 다음에 혹은 전치사 구 다음에 어떻게 한다?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그 화면의 예문에서도 보시면 después de 뭐뭐한 이후에 그 다음에 cenar 저녁 식사하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 이후에 살리 나간다. 어디로 나간다. 그쵸? 어디로? 거리로 나간다. 그쵸? 여기 만약에 살레 대가 아니고 살레 아가 아니고 살레 대가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어디를 나가다. 어디로 붙어 나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예문,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venir, 오다. 예요. 얘는 보세요. 여기 딱 보시면 보이시죠? 얘. 아, 애가 이해로 변하는 동사구나.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1인칭은 그냥 모음 변화하지 않고 고만 변화하는구나. 그쵸? 앞에서 tener가 tengo, tienes, tiene, tenemos, tenéis, tienen 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여기 venir가 vengo, vienes, viene, venimos, venís, vienen, 오다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이 poner, salir는 다 규칙인데 1인칭만 고변화였던 것에 반해서 자, 이 venir는 애가 이해로 변하는 어감 모음 변화 동사에다가 플러스 1인칭 고변화 동사다. 그렇죠? 그래서 오다. 자, 그 예문 보시면 여기 ¿De dónde viene este avión? 자, 이 비행기는 donde 어디? ¿De dónde? 어디로부터, 그쵸?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런 얘기죠. 자, 여기 예문에서 하나 보시면 보세요. El avión, 비행기가 viene de París. 보세요. 비행기는 온다. 어디로부터? 파리로부터. 그쵸? 그런데 이 파리가 어딘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돈데 이렇게 물으면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 어떻게? ¿De dónde viene el avió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여기 이 de donde가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거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말이죠. decir와 hacer 이런 동사도 고변화 동사는 고변화 동사예요. 그쵸? 보시면 자, decir 말하다. 그쵸? 얘는 말이죠. decir는 보시면 애가 뭐예요? 이로 변하는 불규칙이죠. 그런데 얘는 말이죠. 1인칭부터 자, 1인칭 단수부터 어떻게 한다? 어간 모음이 변화한다. 그래서 digo, dices, dice, decimos, decís, dicen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죠. 그렇죠? 앞에 나왔던 고변화 동사들은 주로 어땠었냐면 1인칭 단수에서는 어감 모음이 변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venir 같은 경우는 vengo 이렇게 해서 1인칭 그대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vienes 이렇게 해서 여기만 변화했죠. 그렇죠? 2인칭부터 변화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decir 애가 2로 변하면서 여기 digo부터 변화한다. 그렇죠? digo, dices, dice, decimos, decís, dicen. 자, 그 다음에 hacer은 무엇을 하다. 이것도 보세요. hacer는 다른 어감 모음들은 다 규칙이에요. 전부 다 규칙이죠. 그렇죠? 1인칭만 고변하다. hago, haces, hace, hacemos, hacéis, hacen. 그래서 얘는 그 규칙 변화이면서 1인칭만 고변화 동사를 변한다. 자, decir에 해당하는 예문 ellos dicen la verdad. 그들은 여기 dicen 말하다. 뭐를?
la verdad, 진실을 말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진실을 말한다. 그 다음에 여기 hacer의 예문은요. mi mamá, 나의 엄마는, 그쵸? mi mamá는 hace, 무엇을 하다. 또 무슨 뜻도 있냐면 만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un traje, 옷을 한 벌 para mí, 나를 위해 만드신다. 여기 para mí 전치격이라고 하는데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인칭대명사의 격인데 이것도 목적대명사 11강에서 곧 배우실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나를 위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나를 위해 옷을 한 벌 만드신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우신 불규칙들이 주로 어떤 거였냐면 1인칭 고변화 동사였었어요. 1인칭 고변화 동사. 대표적인 아이가 1, 떼네르 같은 애들 있죠? 뭐다? 애가 이해로 변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감 모음도 변화하고 그리고 이 1인칭이 또 고변화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복잡하게 변하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땡고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tienes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아이들 있죠. 그래서 얘가 이런 아이가 누가 있었어요? 또 venir 뭐 이런 오다 이런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salir, hacer 뭐 이런 류의 1인칭만 그냥 고로 변하는 규칙 변화들이 있었다. 그쵸? salgo, sales, sales, salimos, salis, salen. 그쵸? 1인칭만 고가 되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규칙인 것들. 얘도 hago, haces, hace, hacemos, haces, hacen 이렇게 가는 애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였어요? 자, decir 이런 애처럼 말이죠. 얘는 애가 이로 변하는 불규칙이고 1인칭 고변화 동사인데 그런데 한 가지 뭐였다? 원래 고변화 동사는 1인칭 단수에서는 모음이 안 변하는데 얘만 어떻게 변한다? 얘는 디고 1인칭마저도 변한다. 디고, 디세스, 디세 이렇게 쭉 나가는 변화 동사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9강에서는 말이죠. 애가 이로 변하는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오가 우에로 변하는 불규칙, 애가 이에로 변하는 불규칙 8강에서 했었던 것 이어서 애가 이로 변하는 불규칙에 대해서 일단 보셨고요. 그 다음에 estar 동사와 I 동사의 차이점 똑같이 있다라는 뜻이지만 어디에 있다라는 위치를 나타내는 것과 있다 없다 존재의 유무를 나타내는 I 동사 그리고 그 다음에 1인칭에 고 들어가는 고변화 동사 불규칙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